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경제산업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핵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1953년 이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보에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북핵 미사일 위협의 증대로 안보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고, 최근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안보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 협의 그룹을 설치하여 우리나라가 핵 운용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핵 대응에 특화된 확장 억제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수준의 확장 억제 합의를 나토와 같은 다수 국가가 참여한 것이 아닌 개별 국가와 사이에서 문서로 맺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사례이며 한국형 확장 억제의 구체화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도발 시 응징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하는 최고 강력한 표현을 하고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보다 빈번하고 정례적으로 전개하기로 함으로써 행동하는 한미 동맹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에 커다란 담보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군사동맹에서 더 나아가 첨단 경제기술 동맹으로의 확장과 아울러 자유, 평화, 번영을 기초로 한 글로벌 가치 동맹을 완성하였습니다. 양국은 군사동맹을 넘어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 관련 공급망 협력과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분야까지 동맹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셋째, 긴밀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확인하였으며 여기에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방미 중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키로 결정했고 조만간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완성되었고 소원에 있던 일본까지 가담하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세 나라의 보다 긴밀한 공조 체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됩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에 외국 정상을 자주 국빈으로 초청하지 않는 것이 전례라고 하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국빈 방문에 해당합니다. 양 정상이 28년 만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함께 참배하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10년 만에 한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무려 23번의 기립박수를 포함해서 58번 58회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하버드대 특강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했습니다.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주, 양자, 첨단 기술 분야 등 미래로 나아가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미기간 50건에 해당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무려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성과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과거 혼밥, 수행은 폭행만 남았던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흠집내기, 트집잡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집권 시절 굴종 외교는 까맣게 잊고 제살 깎아먹기인 줄 알면서도 오로지 비난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은 갈수록 그 은행이 금도를 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합니다.